이와 같이 문제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같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문제 해결이라고 하겠죠. 단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부분은 나중에 폴리아의 문제해결 4단계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즉 내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 그리고 이 문제풀이 전체를 검증하고 다른 문제풀이와 연결시킬 수 없는지 확장하고 등의 반성을 하는 이런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이다. 해결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 아주 유명한 알란 쇼펠드는 문제 해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선 자원. 당연하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 번 나왔던 발견술, 전략이라고도 하죠. 많은 전략을 내가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전략, 전술이라는 단어를 우리 문제 해결에서 되게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전쟁 같지 않아, 전쟁. 내가 앞에 만난 이 문제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해와. 너 이거 풀 줄 알아? 너한테 이거밖에 없잖아. 어떤 걸 할 거야? 나 질 수도 있어. 내 이겨야 돼. 그러면 대부분 내 이 문제를 푼 적이 있었나? 그때 비슷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방법이 이랬나? 막 혼자 막 전술을 막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답이 탁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하죠? 승리! 막 이렇게 쾌감을 느끼죠. 사실 문제를 푼다는 거는 매번 나와 전쟁이 작고 크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전략 전술을 잘 써야 돼요. 그러한 것도 사실은 지식이죠. 전략과 전술을 자주 세워봐야 어떠한 문제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통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다 신념체계.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야 우선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이때 통제라는 단어 이렇게 있어서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좀 전에 첫째 자원은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법, 지식, 직관, 알고리즘, 법칙. 그러니까 지식과 관계되는 거야. 알아야 한다. 발견술은 생소하고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 유사한 걸 찾아볼까? 주어진 상황을 좀 일반화해볼까? 아니야, 특수해볼까? 보조 문제를 이용해볼까? 있다고 가정하고 거꾸로 풀어볼까? 등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이때 발견술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거나 해결로 이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완전 해결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내가 전략을 잘 짰어. 이순신이 저 위에서 왜군이 쳐들어온 게 많은데 우리가 많이 졌단 말이지? 그래서 안악내들한테 쌀을 씻어라. 그래서 쌀의 뜬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씻어라. 그러면은 왜군이 볼 때 어떻다? 아니 이렇게 많은 쌀뜨물이 내려온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거죠. 근데 우리의 전략이 밑에 사람들이 보기 어땠어요? 난 너희들이 30명밖에 안 되는 거 알아.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우리가 뭐 할 것 같지? 이러면서 올라왔으면은 이제 지는데 말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전략 또는 발견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 해결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넷째 먼저 신념 체계. 신념 체계는 학습자가 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입관. 나는 수학 문제가 너무 좋아. 수학 문제 풀 때마다 행복해. 수학 문제 풀고 싶어.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데 뭐래요? 아니야. 수학은 소수에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과목이야. 난 안 될 것 같아. 모든 수학 문제는 올바른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어. 내 방법은 틀렸나 봐. 선생님하고 너무 달라. 뭐 이런 게 막 누적되면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또는 수학을 손 놓게 되죠. 따라서 아이들한테 신념 체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적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통제예요. 통제 좀 읽어볼게요. 자원과 전략의 선택과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 능력으로. 결정 능력. 통제란 건 결정 능력이래요.
결정 능력. 문제를 풀 때 우리 뭔가 결정을 하나요? 계획하기, 감시와 평가, 의사결정, 의식적인 메타인지적 결정 등이 있으며 문제 해결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용할 수 있느냐? 결정? 우선 문제를 잘 해결한다라는 거 안에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또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푼 것이 시간이 걸려도 다른 사람과 답이 달라도 맞아라는 신념체계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결정 능력. 지금 읽은 글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요. 218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을 신장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결정 능력이란 단어도 보였어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학생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세로의 길이를 A라고 둬야지. 그러면 가로의 길이 2.5A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둬야지. 그럼 세로의 길이는? 그럴 때 잠깐만. 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짧고 2.5배니까 그러니까는 가로의 길이가 2.5배로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되니까 세로의 길이를 A라고 두자 하고 이렇게 바꿔서 내가 현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마다 여기다 이렇게 옮기자. 또 식을 세울 때 A 더하기 A 더하기 2.5A 더하기 2.5A 더하기 하다가 A 더하기 2.5A를 더해서 2배를 하자. 여러분들 말을 제가 하고는 있지만 이런 거는 말 없이도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조용조용히 결정해주지 않나요? 열심히 계산했어. 주어진 문제가 분명히 뭐 100, 25 이런 좋은 자연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750분의 72 이렇게 막 나와. 그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죠? 잠깐. 좀 잘 풀고 있는 건가? 이상하다. 이러한 자극이 오죠. 네, 바로 그 부분을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나 자신을 뭐 한다? 컨트롤한다. 컨트롤을 잘 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긴지 아세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여기서 A라고 놨으니까 2.5A지? 그럼 얘를 더해서 2지? 그럼 7A에서 N, 5지? 양변을 7로 나눠야 돼. 이렇게 계속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걸 계속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생각 없이 탁탁탁탁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나와의 뭐가 없어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답이 틀렸어. 이런 아이 되게 많죠. 실수.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안에서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컨트롤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수학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내가 지금 카드가 몇 개고 핸드폰이 몇 개고 몇 개나 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럴 때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결했더니 되더라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막 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간 다음에 좋아 갔어. 좋아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만났어. 좋아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계속 나를 반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결정 능력 또 이용 가능성 결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